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오늘의 주제 테라포밍입니다. 테라포밍. 테라라는 거는 흙, 땅, 대지, 지구,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다음 포밍. 성형 만들기 가공. 그렇죠.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포밍에 가공이 있어요. 새로운 그러네요. 지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거죠. 테라포밍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테라포밍이 필요한지. 그래서 저게 무슨 그래프냐면은 인구 증가 그래프예요. 맨 왼쪽이 기원전 2000년. 그때부터 무려 1500년대까지 인구 수가 거의 늘어나지를 않아요. 갑작스레. 아주 천천히 늘어나는데 그러다가 급발진을 하죠. 공장 모양이 있잖아요.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인구가 78억. 어마어마합니다. 이 많은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관련된 부작용들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죠. 에너지 위기를 비롯해서 모든 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환경오염이죠. 아, 그쵸. 대표적인 게 인간만이 쓰레기를 만드는 거 아세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쓰레기를 만들어요. 인간이 간 곳에는 무조건 쓰레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위험한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지구는 없어집니다. 40억 년 후에 태양이 지구를 잡아 먹어버릴 거예요. 지구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문제이긴 하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서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테라포밍이라는 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둘러보는 거죠. 가장 가까운 데는 어디예요? 일단 우리 태양계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수성 가봅니다. 수성에 가봤더니 너무 뜨거워. 이거는 어떻게 조정을 해도 태양한테 너무 가까워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수성 패스. 금성 가봅니다. 금성에 탐사선을 보내기 전까지는 금성이 제일 테라포밍을 하고 싶은 금성이 제일 그럴듯하지 않았나 했는데 막상 탐사선을 보내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와 말도 안 되는 압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지구잖아요. 지구는 이제 나가야 돼. 패스. 그 다음에 화성. 너무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깝고 대기도 있네. 땅도 있고 심지어 물도 있네. 맷 데이먼이 감자도 키워보고 일론 머스크도 너무 좋아하고 뭔가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화성이 제일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 테라포밍을 얘기를 하면 화성 테라포밍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성에 집중을 해서 테라포밍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많은 SF의 주제로 화성 테라포밍이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스탠리 로빈슨이라는 분의 이제 소설인데 화성 시리즈예요. 레드 마르스, 그린 마르스, 블루 마르스. 점점 테라포밍이 돼가는 과정인 거죠. 저게 화성 3 시리즈. 레드 마르스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그린 마르스. 이제 개척하고 막 이제 바꿔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테라포밍 과정을 하나 시리즈로 만든 거예요. 저거는 이제 SF 소설들이고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 토탈리콜의 한 장면이에요. 화성에 가서 이주를 해가지고 저런 기지를 세우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심지어 게임에도 그래서 이런 게임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영화라든지 항상 많이 쓰여요.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나사가 3D 프린트를 이용한 화성 기지 챌린지 도전 그 작품들을 한번 보시면은 저 3D 프린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늑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부 모습. 저건 실물입니다. 저게 우승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고 화성을 테라포밍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는 거죠. 시작점은 대기입니다. 화성은 대기압은 지구 대기압의 0.6%예요. 1%가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대기압이 낮다는 거는 뭐 이제 대기가 없으니까 온실효과도 안 생기는 거고 태양빛이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 표면이 막 영하 60도에서 한 65도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지금 이 대기 상태에서 데웠어. 그래서 지금 저 극지방에는 이제 물이랑 이제 얼음 이렇게 아이스캡이라고 그러는데 얼려져 있는 액체가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그걸 다 녹였어. 그래도 액체 물이 안 생겨요. 지금 저기 오른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게 있는데 저게 대기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맨 왼쪽에 있는 게 고체예요.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물이고 맨 오른쪽에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체예요. 근데 우리 아까 화성의 대기압이 지구 대기압이 얼마라 그랬죠? 0.6%. 그럼 저 맨 왼쪽 맨 아래에 0.006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얼음이 그 대기압에서는 액체가 안 되고 바로 승화해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드라이 아이스 느낌인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 느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압이 없으면 물도 없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대기다. 그런데 화성은
한때 저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대기도 있었고 물이 흘렀고 저런 산들도 있었고 저런 식물이 자랐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때 화성은 저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화성에 물이 흐른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어요. 물이 흐르지 않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래서 이거는 빼박 증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두꺼운 대기가 분명히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가 핵심인 거예요. 옛날 화성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한때 굳이 테라포밍을 할 필요가 없이 화성도 저 상태로 대기가 분명히 있었고 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증거가, 빼박 증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성의 모습이에요. 왼쪽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화성의 관측이고, 네. 저건 이제 양극쪽 지방에 이제 저런 식으로 CO2하고 물이 이제 저런 식으로 얼음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쟤네들을 방출시키는 거죠. 저거를 녹여서 대기로 보내자는 거죠. 그럼 네. 대기가 될 거고, 그러면은 대기압이 생길 거고. 이 테라포밍의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대기를 만들어서 물을 만들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하죠. 누크 마스. 누클리어 런치 택티들을 하자는 거죠. 화성을 터뜨리자가 아니라 화성에 핵폭탄을 쏘자는 거죠. 만약에 핵폭탄을 만들어서 쏘려면은 정말 강력한 핵폭탄을 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우주에서 핵폭탄을 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우주선에다가 실어서 핵폭탄을 쏴요. 화성에다 터뜨려. 머스크 형님이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한다. 될 것 같다. 그래서 저기다가 뻥뻥 터뜨리자. 단순하게 생각해서 화성에 가면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사실 핵무기를 터뜨리는데 화성 표면에 떨어뜨리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굳이 테라포밍을 지금 할 이유가 없어요. 한다고 과정을 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론은 이론일 뿐인 거예요. 화성의 대기 두께는 지구의 한 100분의 1도 안 돼요. 한때는 물이 많았던 화성의 대기가 저렇게 얇아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화성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기를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핵을 쏜다는 거는 화성의 대기를 지구처럼 두껍게 만드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면은 대기가 있다고 치고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CO2가 방출이 될 거냐? 일단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방출이 돼서 온실 효과가 생긴다고 해도 자연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핵폭탄의 위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오히려 우리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사능 문제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가장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화성이 얼마나 작은지를 인식을 못하고 계세요. 사실은 저 질량 자체가 지구의 한 10%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중력이 엄청 작다는 거죠. 화성의 중심부에 있는 코어, 핵도 더 작다는 거죠.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보호하고 있는 자기장이 있잖아요. 자기장은 핵에 있는 코어가 이제 그 철 성분들이 돌면서 이제 자기장을 방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작아. 그럼 자기장이 약하겠죠.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지구 자기장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화성 자기장이에요. 네. 오른쪽에 칼같이 막 화살처럼 날아오는 거 있죠. 저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안 좋은 우주 방사선이에요. 저게 문제인 거예요. 화성은 자기장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핵에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작아. 그렇다면 자기장은 약하겠죠. 그러니까 저런 안 좋은 우주 방사선을 다 때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테라포밍은 파면 팔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점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계속 거예요. 나와. 저러면서 저 태양풍으로 에너지가 엄청나게 세잖아요. 예. 대기가 계속 깎여 나가는 거예요. 저게 화성의 주위를 돌고 있는 탐사선이에요. 네. 메이븐이라는 탐사선인데 저 화성 탐사선이 실제로 관측을 했습니다. 대기가 아주 미세한 양이지만 깎아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론은 관측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검증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요. 대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대기가 계속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2018년 네이처 애스트로노미지에 나온 논문입니다. 네. 화성을 테라포밍 하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화성에 매장되어 있는 CO2를 다 방출시켰을 때 우리 지구의 대기와 두꺼운 정도의 대기를 형성할 수 있는 CO2가 충분히 존재를 하느냐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검사를 해봤는데 이 논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극지방에 녹아있는 모든 CO2를 다 방출시켜요. 그래도 우리 지구 대기의 7%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압을 우리가 1대기압이라고 우리 지구가 1대기압이라고 했을 때 네. 7%의 대기압을 만드는 거죠. 다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얼만큼 그러면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계속 파봅시다. 일단 우리끼리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네. 뭔가 가능한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화성에 우리가 세 가지를 지금 언급을 해드릴 건데요. 화성에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는 모든 목록들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그 논문에서 얘기했던 극지방의 얼음. 만약에 저 극지방에 있는 모든 게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 화성 표면에 CO2가 다 녹아 있어요. 화성 표면에 있는 저 흙들에, 토양에, 토양 안에는 CO2가 녹아 있는데 이 CO2들이 그냥 방출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열을 가해야 돼요. 일정 온도 이상이 돼야 이제 얘가 내뿜는 거죠. 이제 얼어 있는 거잖아, 지금 동토층처럼. 네네네. 온도가 낮으니까. 네. 이걸 다 녹이면은 지구 대기에 이제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한 10% 됐죠. 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석회암 있잖아요. 저런 거를 산 같은 거나 황산이라든지 염산이라든지 그런 산으로 녹이면 CO2가 막 방출이 됩니다. 저런 탄산염으로 된 광물들이 있을 거예요. 논문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가능하게 어떤 게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자는 그러니까 거죠.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력을 발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이제 CO2를 만들려면 한 300도 정도로 가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또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받는 것만큼의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드리는 에너지 또 차치하고 가볼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거니까 방출을 시켜보면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CO2의 양이 극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CO2의 양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쥐어짜든 뭐를 해봐도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석회암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지구 정도의 대기압을 만들려면은 1제곱미터, 사방 1제곱미터에 네. 10,000킬로 정도의 석회암이 필요하대요. 10톤이에요, 10톤. 그래서 쥐어짜고 하더라도 우리 대기압을 만들려면은 화성 전체가 이제 다 석회암으로 돼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m 정도로 화성 전체를 다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어야 지구 대기압 정도의 대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본 거예요. 화성을 어떻게 하면 데울 수 있을까. 또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해보시죠. 그 화성에는 규소가 좀 풍부하게 있다고 그래요. 저 태양열 판을 만드는. 그럼 저걸로 이제 화성을 덮는 거죠. 네, 화성을 덮어. 그래서 데운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화성을 아니면 덮어, 예. 이제부터 막 가기 시작합니다. 1000만 기가와트 정도를 발생할 수 있는 핵융합 발전소를 짓는 거죠. 이제 만약에 저 모든 것을 가능을 해서 대기를 충분히 만들었어. 실제로 화성에 있는 물을 어떻게든 다 액화를 시키면은 몇 개의 강하고 몇 개의 호수 정도는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은 저 물들로 표면을 덮는다고 했을 때 30m 정도 두께로 다 덮을 수 있다 그래요. 화성이 전부 물로 감싸진다고 그러면 한 30m 두께가 되는 거죠. 그 정도 양이 되는 물의 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30m 정도의 물 가지고는 순환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 존재하는 물양 자체도, 그러니까 물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안 된다. 근데 지금 관측한 데이터는 지표에 있는 물만 관측을 한 데이터예요. 혹시 모르죠. 우리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그런 거는 아직까지 관측이 안 돼서 네. 다 됐고 테라포밍이 됐어. 이 상태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네.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이겠는데 테라포밍이 된 사진이잖아요. 물이 있고 다 됐어요. 근데 저렇게 되려면 우리가 대기를 뭘로 만들었대요? CO2가 가득한 대기를 만들어서 온실 효과를 막 일으킨 거잖아요. 예. 근데 대기에 CO2가 가득해. 이게 살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CO2를 이용을 해서 어떤 녹조들은 이산화탄소만 있으면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래요. 저거는 예. 이제 찾아봤더니 녹조류나 저런 시아노박테리아들 저런 것들을 이제 갖다 놓는 거죠, 화성에. 공기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것도 오래 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싸리 네. 인간이 갈 거면 CO2로 호흡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이제 유전자를 이렇게 심는 거죠. 아예 이제 거기까지 가나요? 이제 잠시 제 상상력을 펼쳐봤으면 순간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아무튼 일단 우리 지구와 같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대기압도 충분히 있어야 되겠지만 대기의 구성 성분이 우리에게 독성 성분이 아니어야겠죠. 이산화탄소 정말 독해요. 대신 질소 어떻습니까? 우리 대기의 구성 성분의 산소는 2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화성의 대기에는 이 질소가 거의 없죠. 이렇게 지구와 비슷하게 구성 성분으로 대기를 만들려면은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될까요? 그래서 질소?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해성이 질소가 성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휘발성으로 가득 찬 여러 가지 분자들, 유기물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해성의 구성 성분을 그럼 어떻게 알았냐? 우리 자주 등장했던 로제타 필레 미션. 아. 그렇죠. 구성 성분을 파악을 했죠. 그랬더니 질소가 되게 많이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관측을 했고 그 유기물들도 많고 또 물도 많아요. 해성이 떨어지면은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저걸 어떻게 카이퍼 벨트라는 곳에 가면 거기가 이제 해성 군집대예요. 거기로 이제 우주선 같은 거를 보낸 거죠. 싸가지고 보내야죠. 한 10,000개 정도 떨어뜨리면 충분한 질소가 공급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거는 정말 정밀한 과학기술이 필요한 게 잘 써야 돼요. 잘못하면은 지구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테라포밍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유사과학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저는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자기장 문제였잖아요. 저건 일론 머스크가 직접 제안한 저 태양과 화성 사이에 자기장을 발생하는 장치를 이제 쫙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저 앞에서부터 자기장을 막아서 화성에 오지 못하게. 근데 테라포밍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굳이 왜 테라포밍을 하냐는 거죠.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하늘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로도 지붕을 만들 수 있는데 네. 굳이 하늘을 왜 바꾸냐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마션 스타일로 저기를 이제 만들어서 저 시설을 만들어서 저 공간 내에서 약간 이거 바이오스피어 개념인데? 그렇죠. 바이오스피어 개념인 거예요. 네. 약간 저런 컨셉도의 개념들이 이제 실제로 나오는 거죠. 실제로 나오는 건데 저 바이오스피어는 화성에 우리가 저런 걸 만들겠다 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 실제로 지은 겁니다. 화성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 그래서 실험 차원에서 정말 저렇게 바이오스피어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얼마나 힘든지 현재 과학 수준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나갈 문제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얼마나 축복받고 선택받은 행성인지를 이제 다른 행성들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와중에 쓰레기를 만드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경을 자연과 더불어 가지 못하는 생명체 또한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조금 더 아끼면 좋지 않을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